네, 우리나라는 항생제를 참 많이 사용하죠. OECD 국가 가운데 3위를 기록할 만큼 많다고도 하는데 아직 그 내성의 위험성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. 예, 그렇습니다. 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조사 결과 2019년 기준으로 75군데 병원에서 이 항생제를 부정하게, 그러니까 잘 모르고 사용했던 혐의가 이 내용이 약 26%에 달했습니다. 항생제가 불필요하지만 처방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환자의 병이 악화할 우려와 환자의 요구 등이 있었는데요. 문제는 항생제 내성으로 인한 사망자가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. 2019년 전 세계 127만 명이 항생제 내성으로 사망했고 이 추세대로라면 2050년까지 연간 1,000만 명이 항생제 내성으로 사망할 것으로 추정됩니다. 항생제 내성균으로 인해 사용할 수 있는 항생제가 줄어들면 간단한 세균 감염만으로도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.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지만 최근 1년 동안 학생들에게 항생제 관련 교육을 한 것은 38% 수준에 머물렀는데요. 또 최근 3년 동안 항생제 관련 교육을 받은 교사는 12%에 불과했습니다. 학생 대상 항생제 교육에 반드시 포함돼야 할 내용으로는 올바른 항생제 사용법, 항생제 내성의 위험성, 또 불필요한 항생제 사용의 위험성 등을 꼽았습니다. 전문가들은 보건교육뿐만 아니라 과학, 환경, 생물, 과목에 연계해서 교육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. 네, 잘 알아둬야겠습니다.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. 여섯 살 현서는 2주 전부터 고열과 기침 증세로 고생하고 있습니다. 요 부위를 손을 동그랗게 해서 통통통통 두드려주는 거 요거 많이 해주셔야 돼요. 진단 결과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이었습니다. 애가 감기약을 먹은 지 오래돼도 저녁만 되면 똑같이 다시 열이 나고 그다음에 기침을 계속 하더라고요. 국내 마이코플라즈마 환자는 2달 전부터 가파르게 늘고 있는데 세균성 폐렴 어린이 환자 중 96%를 차지하고 있습니다. 더 큰 문제는 증세가 심각한 환자가 예년보다 더 많다는 겁니다. 하얗게 되어 있는 부분이 폐렴이면서 지금 오른쪽에 횡격막 부분에 보면은 다 허옇게 이렇게 있는 게 이제 폐에 물이 좀 찬 소견입니다. 최근 의학계는 마이코플라즈마 세균이 더 독해진 건 항생제에 내성이 생겼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. 미국 연구를 보면 내성이 생기면 증세가 심해서 중환자실에 입원할 위험도가 5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서울대병원 연구에선 마이코플라즈마 입원 환자 중 내성 비율이 78.5%까지 증가했고 그중 3종류는 이전에 없던 신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중국에서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이 폭증하고 있는 것에 대해 세계적 학술지 네이처는 항생제 내성이 원인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. 질병관리청은 지난주 세계보건기구와 중국의 상황을 공유하는 긴급회의를 진행하며 국내 환자가 폭증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조동차 의학 전문 기자 나와 있습니다. 사실 날 추워지면 호흡기 질환 환자 늘어나는 거야 흔한 일이긴 한데 이번 이 중국에서 유행한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이 심각하다, 예사롭지 않다고 보는 이유는 뭡니까? 네, 의학계에서 상황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는 건 크게 2가지 이유 때문입니다.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은 별명이 걸어다니는 폐렴입니다. 약만 먹으면 대부분 일상이 가능한 건데 그런데 이번엔 입원 환자가 폭증하고 있습니다. 또 원래 겨울에 느는데 이번엔 지난 5월 봄부터 계속 늘고 있습니다. 이런 이유 때문에 세계보건기구가 공식 대응에 나서며 중국의 정보를 더 공개하라고 했고요. 우리 질병관리청도 긴급하게 대비하고 있습니다. 조 기자 말대로 원래 이게 약이 잘 듣던 병이었다면 사실 문제가 없는데 지금 의학계 분석은 내성이 생겼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. 그럼 뭔가 다른 대책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? 네, 질병관리청은 현재 국내 상황은 감당할 만하다. 다만 중국 변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. 그래서 치료약과 병상 확보 지침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는데요. 어린이는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에 걸리면 성인과 달리 현재 딱 한 종류 치료약만 있습니다. 그런데 이 약에 내성이 생기고 있다는 게 심각한 상황이거든요. 그래서 중증 어린이 환자에 한해서 성인약을 쓸 수 있는 지침을 현재 전문가와 논의 중입니다. 또 중국처럼 어린이 병상이 모자랄 경우를 대비해서 보건복지부와 병상 상황 공유하고 요양병원 등을 지정해서 전용 병상을 마련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.
사실 뭐 아기 있는 집들도 그렇고 아이들 뭐 기침하면 뭐 감기인지 뭐 독감인지 여기서 얘기하는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잖아요. 이거 어떻게 구분해야 되나요? 네, 처음엔 구분하기 어렵습니다. 기침하고 열이 나는 게 같기 때문이죠. 그런데 해열제를 먹어도 열이 자꾸 나면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을 의심해야 합니다. 전문가 얘기 들어보겠습니다. 뭐 가슴이 답답하다 이런 것도 있지만 복통으로도 많이 오거든요. 그래서 배가 아프면서 기침도 심하고 열이 많이 난다 그러면 그때는 엑스레이를 좀 적극적으로 찍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. 네, 백신이 따로 없습니다.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이 가장 중요한 예방법입니다. 네, 기본부터 잘 지켜야겠습니다. 조동찬 의학전문 기자였습니다.